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요. 어떤 장 섹터나 테마가 올라 어떻게 오르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김은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예쁘게 웨이브를 하고 오셨어요. 네. 네,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네, 아, 잘 그렇습니까? 보내셨어요, 대표님? 저는 제가 어린이기 때문에 네? 집에 우리 부모님께 선물을 좀 제가 받으러 뭐라고요? 가야 되는데 아직 가지 못해서 주말에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도 어린인데 대표님께서 선물 주실 줄 알고. 네. 근데 오늘 선물 주셨어요. 뭐 받으셨어요? 한아름 간식을. 간식? 네, 간식을 대표님이 약하다. 회사 카드로 사주셔가지고 그래요? 대표님이 회사 카드로 저한테 사주셔가지고 그 어린이날 선물 아. 가득 받았습니다. 오해가 감사합니다. 있었는데 저희 부럽네요. 저 네. 탕비실에 구비되어 있는 탕비실. 네, 그 간식을 제가 차곡차곡 잘 쟁여놓은 죄뿐이 없습니다. 네. 네네. 그거 제가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먹고 아주 달콤하게 오늘 네. 올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아나운서님께서 오늘 어떤 섹터 또 테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어린이날 어제 다들 즐겁게 보내셨을 텐데요. 국내에서는 좀 이슈가 있었죠. 국내 돼지 농장에서 7개월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좀 이 소식에 돼지열병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좀 이 주제에 관해서 좀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어제 강원도 영월의 한 농장에서 흑돼지 2마리가 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네. 때문에 농장에서 사육되던 돼지 400마리가 살처분됐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 지역의 축산 차량에 대해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일 오전 11시부터 7일 오전 11시까지 이틀 정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 전염병도 강하고 또 네. 치명률도 100%에 달하는데 네. 그리고 대표님 유독 또 마음이 안 좋으시죠? 오늘 얼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많이. 왜 그렇죠? 모르겠어요. 아무도 왜 안 모르겠어요. 좋으시죠? 예. 남일 같지 않으려나? 제 동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제가 마음이 무겁지만 네. 그래도 제 동료들의 어떤 이 건강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한번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네, 좋습니다. 대표님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치명률 100%에 달한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달합니다. 사육돼지와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의 숙주이고 또 물렁 진드기가 이 매개체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보니까 전파 경로 좀 아세요? 대표님 아세요? 그렇죠. 전파 제가 경로?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네. 참 오래된 거더라고요. 1920년도에 이게 1920년도에 이게 시작이 아프리카 되었겠죠. 돼지열병이 이제 좀 유럽에서 시작이 되고 조사는 잘 해왔는데 네. 어디서 이게 그러니까요. 퍼졌는지에 대한 대표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근원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1920년도에 유럽에서 퍼진 겁니다. 유럽에서 맞아요. 퍼졌는데 네. 이게 95년도에 최종적으로 다 박멸이 됐어요. 오. 이제 사라진 이 멸종이 된 이 병균인데 네. 다시 2007년도에 네. 이 동유럽 국가인 이제 조지아에서 최초 발병이 됐다가 이게 러시아로 퍼지고 러시아에서 이 중국을 중국, 거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다음에 내륙 간에 연결되던 미얀마라든지 네. 태국 이런 지역에 이제 돼지열병이 좀 전파가 되면서 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는데 네. 이게 고병원성은 거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치사율이 100이에요. 맞아요. 너무나 이 전파 감염 속도가 크기 때문에 빨라요. 지금 한 마리가 만약에 걸리게 되면 나머지 이 같은 이 농장에 있던 모든 그렇죠. 이 돼지들을 다 살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농가가 정말 비상이 걸렸다고 그렇죠. 해도 한 마리 때문에 뭐 예. 재산이 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과언이 사실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네. 전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조류 독감대 계란 파동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 1인당 한 판만 사야 된다. 그리고 치솟는 계란값에 저는 계란을 못 먹었어요. 아 정말요? 네, 아, 뭐 이런저런 속상하다. 걱정이 네 너무 속상했죠. 저도 못 네. 먹었습니다. 저는 없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대신 더 좋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아, 알고 있습니다. 좀 네. 물 많이 먹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까지 네 전파 여기까지 하고. 경로. 네, 네. 제가 좀 대표님 말씀드릴 걱정 게 있어요. 그만하고 우리 그러니까요. 농가 걱정을 한번 네. 해봐요. 네.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농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사실 소, 돼지, 뭐 조류 이렇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가장 우려되는 게 바로 수급 문제. 제가 봤을 땐 수급 문제 같거든요. 네. 이렇게 확산된다면 안 그래도 계속 오르고 있는 이 돼지고기 값 대표님 네. 더 오를까요? 일단은 이건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아직은 400마리. 오늘 저희 보도자료에서는 한 400마리 정도 이 살처분이 맞아요.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육농가는 뭐 몇백만 마리 이상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400마리 거의 아주 미비한 수준인데 이게 확산이 여기서 만약에 끝난다면 사실상 이거는 해프닝으로 좀 끝날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이게 만약에 이 전염 여파가 좀 전국적으로 많이 퍼진다면 네. 그때 좀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이런 사태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 조류독감이 한 군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네. 맞습니다. 살처분되는 뭐 닭이나 오리, 그다음에 뭐 가금류라고 해서 우리가 네. 조류들도 많이 살처분이 좀 됐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뭐 닭고기 값과 그다음에 계란값이 뭐 거의 많이 올랐죠. 계란 한 판에 한 10,000원, 15,000원 갔던 기억도 진짜 너무 있어요. 비쌌어요. 네. 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직은 이런 어떤 조그만 400마리의 살처분 여파가 돼지 고기 값의 어떤 이 인상을 지금도 나기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대표님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오르는 건 시기상조다라고 보셨는데 네. 네. 은서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아마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돼지값이 이제 뭐 삼겹살이 되는 게 아니냐, 금겹살이 되는 게 아니냐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400마리 이상 좀 그 이상으로 확산됐을 경우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 저희가 좀 뭐 치킨, 닭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구 그렇죠. 치맥. 네. 지금 우리가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현실이 먼저 주가의 어떤 기대감으로 네.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먼저 급등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이 조류독감이 발병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갑자기 이 육가공 아프리카 육가공 돼지. 네. 업체 중에서 이 닭고기 네. 업체들이 오늘 좀 시세를 좀 냈고요. 네, 관련주들이 또 그렇죠. 강세를 보였어요. 예, 닭고기 업체들이 좀 시세를 냈는데 지금 네. 당장 돼지고기 값이 오른 게 아닌데 네. 왜 매기가 유입되느냐 이 관점은 항상 선반영의 관점이 맞다라고 좀 네. 정리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네. 육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렇게 다 말씀해주신 그 고기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돼지열병 관련주를 조금 먼저 짚어보고 네. 또 다른 주도 좀 짚어볼 텐데요. 크게 보면은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동물 백신과 사료, 닭고기, 뭐 수산물 업체 등 이 수혜주인데요. 우선 동물 백신주로는 이글벳, 돼지열병의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파로, 체시스, 제일바이오 등이 있는데요.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대표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제가 좀 하나 잠깐 종목을 좀 보죠. 네. 자, 관련주인데요. 네, 자, 대표적인 돼지열병 관련주 이글벳, 그다음에 체시스, 제일바이오, 그다음에 한일사로. 연계 종목으로는 하림과 마니커가 있습니다. 이글벳, 체시스는 이 동물 의약품 제조 및 유통업입니다. 네, 제일바이오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한일사료는 이게 네. 동물 의약품이랑 좀 관련이 좀 관련이 멀거든요. 없죠. 백신주도 네. 하는데 왜 관련이 됐냐? 네, 이게 농가에서 이 집단적으로 살처분이 일어나면 네. 다시 이 사육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아, 빠르게 이 사료 소비량이 좀 더 증가되는 그런 아. 그런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에 따른 어떤 수혜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요. 네. 연계 종목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네, 네. 돼지고기 값이 비싸면은 닭고기 사 먹으면 되지. 네. 닭고기 값도 오르면 소고기 사 먹느냐. 네. 그런 논리보다는 사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세요? 돼지고기 값이 올랐기 때문에 네. 닭고기를 사 먹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돼지 열병 때문에 네. 돼지고기를 좀 기피하는 것이다. 꺼려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가쁜 두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기피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네. 소고기나 닭고기 또는 수산물로 네. 좀 대체 식품을 좀 찾게 선호하게 되죠, 되는 그런 아무래도. 어떤 흐름이 좀 있고 네. 과거에 우리가 조류독감이 팽배해서 치킨값이 그렇다고 올랐느냐. 네. 그런데 사람들이 닭을 안 사요. 네. 오히려 조류독감이 좀 퍼지고 나서는 마트에서 한 마리에 뭐 3,000~4,000원 하던 이 닭이 맞습니다. 1,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그런 많이 경우도 좀 떨어졌어요. 봤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사 먹는 이유는 꺼려지죠. 기피 현상이 있는 거죠. 네. 무서운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자, 혹시라도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맞습니다. 해를 끼칠까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연계 종목이라는 건 반대 수혜의 관점이다. 네.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를 좀 이 기피하게 되면 반대적으로 이 수산물과
그다음에 조류인데 네. 조류라고 해서 조류는 이 새인데 네. 어쨌든 이 뭐 닭이죠, 닭. 색깔일까요? 네, 닭. 닭. 예, 닭입니다. 닭고기 위주로 가는데 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럼 수산물에도 좀 많이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아니죠. 안 가요? 최근에 수산물도 좀 왜요?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에서 후쿠시마에서 이 원전. 이 폐수를 네네. 대량으로 다 방출을 또 맞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수산물의 어떤 기피 현상도 좀 네.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수산주들이 좀 급락했던 그런 흐름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식이라는 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떤 이 상상 속의 나래가 우리가 이제 주가의 어떤 매기 현상에서는 좀 이게 현실화되는 그런 다소 의아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재밌네요. 네. 근데 네. 대표님 저 지금 정말 의아한 질문이 하나 들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어딜 가나 뭔가 막히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모든 고기를 사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채식 관련 종목에도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 대체 소비주의 어떤 주목 관점이라고 좀 본다면 네. 아직은 우리가 400마리의 살처분이 다른 어떤 수혜 종목의 어떤 가시화가 지금 어떤 논의하는 건 좀 그렇다. 미비하다. 생각이 좀 들죠. 왜냐하면 네. 만약에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고 네. 그다음에 수산물도 우리가 방사능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못 먹어. 네. 그다음에 돼지고기는 돼지열병 때문에 못 먹고 닭이나 오리는 조류독감 때문에 못 먹는다면 네. 대체 식품이 냉동식품이나 뭐 이 채소, 뭐 콩으로 만든 어떤 고기, 뭐 단백질, 뭐 또 어떤 활용된 어떤 대체 식품군으로 좀 확장성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래서 좀 생선이나 이쪽 그래서 수산업에도 좀 연관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잠깐 했었는데 또 네. 대표님께서 또 포인트를 짚어주시니까 또 다른 깨달음이 있네요. 예, 수산물도 사실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전에도 네. 이런 어떤 매개 현상에는 이 닭고기라든가 수산물 네. 뭐 이런 시장으로서의 어떤 이 이동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후쿠시마의 어떤 이 원전수가 좀 방류된 그 이슈 때문에 한번 약재를 경험했던 이 회사가 다시 갑자기 이권으로 해서 수혜를 받는다 좀 다소 좀 그 정도는 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이해할 수 어떤 있죠. 사항들이기 때문에 자,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주의해서 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대표님이 채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저 다 좋아합니다. 다 잘 드시나요? 대표님은 안 드시는 게 없는 네. 것 같던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코끼리도 채식 동물이에요. 뭐예요? 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코끼리 오늘 그래요. 그래서 회색? 코끼리가 고기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대표님. 아, 채식만 합니다. 새로운 거 설정이- 나왔습니다. 네. 네. 한 1톤 아우. 풀만 먹는다고. 네. 1톤을 먹어요? 네. 아, 예. 1톤을 먹는다고. 근데 1톤인지 그 이상인지 저는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1톤까지는 너무 많고 한 0.5톤이면 됩니다. 아. 그래 대표님, 우리 하십니다. 도네만 시청자들의 사랑을 먹잖아요. 네. 아 뭐예요? 가장 큰 됐어요. 사랑을 먹잖아요. 됐어요. 왜? 내 넘어가요. 사랑도 주고 싶은데. 넘어가요. 네, 아우 갑자기 제가 따뜻하다. 뻘쭘해지네요. 왜요? 좋아하시면서. 아니 근데 네. 저희가 좀 짚어볼 게 있어요. 네. 지금 뭐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 해서 관련 종목도 짚어봤고 그 관계 소닭 오리 관련주들도 좀 상관관계가 있다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어쨌든 이 관련주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네. 지금 뭐 오늘 잠깐 뭐 차트 좀 볼게요. 네. 네. 차트 한번 지금 볼까요? 이글벤 네. 6%대 지금 이 상승 마감을 좀 네. 했고 그다음에 한일사료 네. 3%대 이글벤 파루가 3.6%대 네. 그다음에 체시스 4%대 네. 그다음에 뭐 제일바이오가 3.7%대. 자, 경험상에 다시 한번 창을 한번 볼게요. 네. 자, 경험상 보면 여기서 어떤 종목이 좀 상대적으로 제일 많은 시세를 좀 냈죠? 바로 이글벤. 이글벳이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그리고 조류독감 관련주로도 분류됐던 네 종목인데 네. 체시스가 과거에는 이 대장 자리를 좀 굳건히 했거든요. 네. 그런데 대규모 유상증자 이후에 네. 주가 가치가 크게 희석되고 난 이후에 대장 자리가 네. 다시 이글벳으로 좀 넘어온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네. 작년만 하더라도 이 체시스가 굳건한 좀 대장 자리로서 어떤 네. 시세를 좀 강하게 냈는데 네. 자 근데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 자 어떤 종목을 선별하기보다 이렇게 네 가지의 관련 종목과 두 가지의 연계의 종목을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지만 네. 이 종목들에 대한 어떤 주의점은 항상 하나입니다. 뭐죠? 바로 기대감만 갖고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음. 자 오늘 체시스가 장중에 한 13% 정도 좀 올랐거든요. 와, 자 많이 분봉으로 올랐다. 보면 지금 1시 반에 3,565원까지 시세 좀 냈다가 네. 바로 이후에 오늘 주가는 자 반전을
하락 반전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상승분을 반납했다는 거죠. 다른 종목을 좀 보더라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뭐 크게 좀 차이가 없지만 네. 자,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 수반한 종목들의 네. 어떤 묻지마식 매수보다는 이런 뉴스에는 좀 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확산세를 우리가 대비해서 낙폭 과대에 좀 모아가서 이런 어떤 재료의 차익 실현하는 그런 관점의 투자가 옳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좀 관련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뉴스도 좀 챙겨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예, 그렇죠. 관련 뉴스까지 다 짚어보면서 재료에 민감해서 사는 것보다 이 추경 매수보다 관망이 낫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라올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추가로 이 관련 종목들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우리 코끼리처럼 든든하게 어떤 장세에도 흔들림 없이 지혜로운 투자 전략 세울 수 있도록 변 대표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들로 현명한 매매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을 상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돈의 맛 끝까지 채널 고정!